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조금 추가로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이게 텍스트로 글을 안내를 했던 것처럼 이 영상은 뭐 굳이 안 봐도 상관은 없는데 길지 않을 테니까 여기까지 일단 온 친구들은 뭐 봐주면 좋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유공유하천하고 그 다음에 뭐 범람원하고 그 다음에 뭐 삼각주하고 하천, 하류나 아니면 하구에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위성 사진을 좀 충분히 보여주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사실은 어저께 촬영할 때 여러분들은 지난 영상이겠죠? 컨디션이 조금 많이 안 좋았거든요. 이게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실에서 이렇게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잘 몰랐지만 교실이 꽤 이렇게 쌀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난주부터 한 2주 가까이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뭐 감기에 걸린 건 아닌데 확실히 몸에 좀 무리가 갔나 보더라고요. 집중도 잘 안 되고. 아무튼 그래서 꼭 위성사진을 보여주고 싶었으나 미처 못 보여줬던 거 이번에 짧게 다시 보여주려고요. 자, 구글 어스 중심으로 볼 거고요. 선생님이 그래도 촬영하고 있다는 거 목소리만 나오면 조금 그러니까 얼굴 살짝 보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자유공유하천은 평야 지역을 흐르는 이제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하천인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얘기고요. 외국으로 넘어가면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평야가 워낙 넓으면 규모가 큰 하천도 얼마든지 자유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큰 하천은 당연히 산을 깎아야 되니까 자유 공유를 못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유 공유하천은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비가 오면 홍수 위험이 커져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선진국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자유 공유하천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 흔적들만 조금 남아있어서 외국에 있는 우리 자유 공유하천을 좀 볼게요. 자, 사람이 별로 안 살거나 그런 지역에 자유 공유하천의 흔적이 뭐 흔적이라기보다는 지금도 자유 공유를 하고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부 만주 지역인데 규모가 꽤 큰 하천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한반도가 여기에 있고 여기 이제 중국에서 러시아로 흘러가는 하천인데 보다시피 하천이 꽤 규모가 커요. 거리 한번 재볼까요? 하천의 폭이 뭐 좀 넓은 데는 얼마쯤 되냐면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1cm야 왜? 자, 미터로 바꿨더니 2km가 넘어가네요. 자, 한강보다도 훨씬 큰 거거든요. 그리고 한강은 말했던 것처럼 이게 물 밑에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수중보가 있어서 물이 더 많은 거고 여기는 거의 자연 상태니까요. 하지만 이런 큰 하천도 어느 정도 이제 구불구불 흐르는 거고요. 이런 큰 하천이 만들어 놓은 이제 범람원 위를 흘러서 오는 이 조그만한 상대적으로 조그만한 하천을 봤더니 좀 징그러울 정도죠. 어마어마하게 구불구불 흐르고 그 흔적들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우가코.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는 아마 구화도일 거고, 그쵸? 여기도 우가코가 이렇게 남아있네요. 여기는 뭐 구화도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징그럽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도 이게 지리를 하니까 이게 좀 꾹 참고 보는 거지 약간 징그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기도 이게 자유공유하천이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뭐 궁금한 친구들은 구글 어스 이용해가지고 직접 찾아보면 돼요. 자, 그리고 미국은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제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리고 대도시 지역에만 주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래서 미국을 이렇게 봤더니 자, 미국에 있는 가장 큰 강이 미시시피 강이에요. 근데 이제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여기도 되게 평평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하천이 꽤 큰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우가코, 여기는 뭐 구화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하천뿐만 아니라 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자, 작은 하천들. 자,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하천이 이렇게 있고요. 우가코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흔적들이 있는 걸로 봐서 구화도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지금 우가코, 자, 여기는 뭐 말라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가코, 구화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렇게 자유공유하천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보면 훨씬 더 이렇게 뚜렷한 지형들이 남아 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유공유하천은 사실 거의 사라졌지만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예를 들었던 건 이제 과천하고 이제 서울 금천구하고 과천이란다. 광명시하고 서울시 이제 금천구 사이에 안양천이 있고 거기 행정구역이 이렇게 구불구불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안양천 저쪽 너머인데 경기도일 것 같지만 아직도 서울인 곳이 있다 그랬었어요. 자, 그거 말고 자, 우리나라 지역 중에서도 호남 평야에 이제 규모가 좀 작은 하천들이 흐르거든요. 만경강, 동진강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과거에 자유 공유를 하던 하천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 위성 사진에서 보듯이 비교적 곧게 펴져 있죠. 하천 양 옆으로는 당연히 인공 제방이 있어요. 홍수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뭐 우가코도 있었을 것이고 뭐 구화도도 있었을 건데 자, 이제 그 흔적을 찾아서 조금 확대를 해보면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텐데 자, 여기를 봤더니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얘 지금 우가코죠. 보통 이제 우가코는 시간이 지나면 마르는데 얘는 이제 주변에 논일에서 농업 용수로 쓰려고 호수를 이렇게 유지하는 중이에요. 저수지를. 자, 이 우가코는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거죠. 옛날에는 그것도 자주 물어봤었어요.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해안 지형에서 또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호수를 배울 거거든요. 그거랑 비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고 뭐 미리 살짝만 예습을 하자면 자, 우리가 여기 새만금 간척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간척 사업을 하면 꽤 넓은 땅이 새로 생기죠. 농사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땅이 생겼고 농토가 생겼는데 농업 용수가 필요하죠. 어디선가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확보를 해야 돼서 간척지 근처에는 인공 저수지를 보통 만들어요. 농업용수 공급하려고. 자, 이제 새만금 간척지 말고요. 새만금 간척지 이제 안쪽으로 여기 부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여기가 섬이었고요. 개화도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알 거예요. 1960년대에 넘어서 70년대에 되게 유명했던 간척 사업이라서 여러분들보다 한 세대 위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은 다 아는 섬이에요. 개화도 간척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반듯반듯한 여기 어마어마한 간척지가 새로 생겼고 여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도 원래는 이제 갯벌이었지만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했네요. 그래서 이런 건 인공 저수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비교를 했었어요. 이런 건 지형도만 보고는 사실 잘 모르고 위성사진 한번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봤더니 자유공유하던 하천의 흔적이 또 뚜렷하게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남부 지역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진도라고 하는 섬이고요. 그 맞은편이 이제 해남이고요. 그 다음에 진도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오면 여기에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목포예요. 목포. 그래서 목포는 어떤 큰 강의 하구에 있는데 얘가 영산강이죠. 우리 영산강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영산강, 하구뚝,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는 세 개 하천에는 하구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산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우리가 전라남도 지역도 대체로 지형이 평탄하니까 그리고 영산강 규모가 꽤 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일부 구간에서 자유 공유를 했던 거예요. 그 흔적 남아있죠. 자, 얘는 꽤 크기가 커서 우가코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봤더니 얼마쯤 되냐면 2126m, 2km가 넘어가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늘을 날아갈 때도 이렇게 땅 밑을 바라보면 이 우가코가 보여요. 그래서 뭐 지금은 지나버렸지만 제주도에 여행 갈 때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서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가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렇게 심심하면 창밖으로 하늘만 보지 말고 땅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해안선도 다 보이고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우가코도 눈에 보여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제주도 갈 때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정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됐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낙동강 삼각주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낙동강 삼각주. 자, 이 낙동강 삼각주는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낙동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바다로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제 흙과 모래를 운반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워낙 하류를 넘어서 하구 지역이다 보니까 모래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점토예요. 진흙. 그래서 여기 삼각주에서는 비록 자연 제방이라 하더라도 논농사를 짓는다 그랬죠. 배수가 불량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이제 뭔가 쌓일 수 있는 이유는 하천이 운반해온 물질이 바다에 도착하면 당연히 더 이상 흐를 수가 없으니까 운반 물질, 토사, 여기서는 점토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으면 이제 바다가 얌전하면 그게 그대로 있을 텐데 바닷물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해안지형할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조류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여기에 있는 물질을 바다로 이렇게 넓게 퍼뜨려 버려요. 자, 그래서 삼각주가 이렇게 크게 있는 곳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갯벌이 조금 좁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류의 작용, 조차가 굉장히 큰 곳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이제 여기 인천 앞바다죠. 인천 앞바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로 흘러드는 하천이 바로 여기 한강이죠. 그래서 한강 여기 하구에 가면 삼각주 대신에 다른 지형이 발달해 있어요. 자, 이건 해안 지형에서 자세히 할 거니까 그냥 살짝 예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니 선생님 여기에 분명히 섬이 있잖아요. 자, 이 섬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녹색이 있고 얼핏 봐도 산인 것 같죠. 이렇게 보면 산인 것 같잖아요. 입체로 봐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천이 운반해온 물질이 쌓여서 섬이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부터 해발고도가 좀 높은 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좀 넓어진 거지 삼각주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삼각주 대신에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요. 하천이 운반해온 이제 점토를 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넓게 퍼뜨려놨다. 바닷가에 쌓여 있는 입자가 작은 물질들이 쌓여 있는 지형, 우리가 그걸 갯벌이라 그러죠. 그래서 삼각주하고 갯벌은 서로 약간 상대되는 개념이라 하긴 좀 그렇고요. 둘 다 만들어질 수 있는데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는데 또는 어떤 경우에는 삼각주는 아예 없고 갯벌만 만들어질 수 있고 어디는 갯벌은 거의 없고 삼각주만 크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두 개가 보통은 같이 만들어져요. 하천은 와서 열심히 쌓고 그다음에 바다는 그중에 일부를 다시 바다에 넓게 퍼뜨려 놓을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강 하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차가 커서 삼각주가 없는 대신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고요. 이건 뭐 금강 하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황해안 지역은 대체로 조차가 크니까. 자, 하지만 이제 여기 인천 앞바다에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멀어지면 조차가 좀 작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삼각주가 좀 생길 여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북한 쪽을 가서 봤더니 자, 북한 여기가 지금 국경선 압록강이죠. 그리고 이게 랴오뚱 반도, 요동 반도예요. 우리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 할 때 그 요동 반도. 그래서 우리가 압록강의 하구 지역을 봤더니 자, 섬이 굉장히 많아요. 자,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섬 가운데에 섬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로 변경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만 하중도라고 부르고요. 여기 어디쯤에 위화도가 있는데 아마 이게 위화도일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압록강이 쭉 흘러가다가 바다랑 만나는 지점에 자, 얘가 지금 상당히 큰 섬이거든요. 이 섬이 우리나라 영토 중에 가장 서쪽에 있는 비단섬 1950년대에 이제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 압록강 하구에 있던 여러 섬들을 지금 연결을 한 거예요.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 전까지 가장 서쪽에 있던 섬은 마안도. 말의 안장을 닮았다 그래서 마안도라 그랬는데 이제 정식 명칭이 비단섬으로 바뀐 거예요. 됐죠?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를 뭐 다시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확인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확인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얼핏 이제 지난 영상에서 삼각주나 범람원처럼 하천, 하류나 하구에 있는 뭐 오늘날 바닷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지형들은 후빙기 때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상당히 규모가 커도 이게 나이가 되게 젊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 기억나시죠? 이쪽이 이제 현재고요. 이쪽이 현재고, 이제 이쪽이
해수면의 높이였고 이제 이쪽이 시간이었는데 뭐 10만 년 정도부터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최종 빙기가 지나고 이렇게 오늘날 현재로 오면서 해수면이 올라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꽤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 아마 보일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최종 빙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온 게 아니라 대략 6,000년 전쯤에 학자들이 조사해봤더니 오늘날 해수면하고 이미 비슷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살짝 변동은 있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유지가 됐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해안선, 오늘날 하천의 하류는 약 6,000년 전부터 오늘날 해안선이었고 오늘날 하천의 하류였다. 그래서 거기에 6,000년 전 정도부터, 물론 조금 오래전부터 쌓였겠죠. 그래서 대략 1만 년 전 정도부터 조금씩 계속 쌓여가지고 삼각주 만들어지고요. 오늘날 갯벌 만들어지고 그다음 하천 하류에 범람원도 만들어졌다. 됐어요? 이왕 시작한 거 말하다 보니까 뭐 자꾸 이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여러분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어차피 이건 여러분들 학습 시간에는 포함이 안 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좀 들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낙동강 주변에 당연히 범람원이 발달해 있어요. 낙동강 하구 지역도 당연히 과거에는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는 넘쳤으니까. 그래서 범람원, 그 다음에 배후습지, 대부분은 이제 개간이 돼서 논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낙동강 주변에 배후습지가 뚜렷하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습지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늪지, 무슨 늪, 우포늪 들어본 적 있죠? 우포늪이 어디에 있죠? 자, 경상남도 창녕에 있는데 워낙 자주 물어보니까 한번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려고요. 자, 대구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 홈이 곧 툭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도시가 포항. 포항이 유명한 건 제철. 철을 녹일 때는 석탄을 이용하니까 포항은 위성사진을 봐도 이렇게 새카매요. 제철소예요. 자, 이 포항에서 내륙으로 조금 들어오면 살짝 낮은 곳에 대구가 있다. 이게 지금 대구거든요. 포항보다는 훨씬 큰 도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큰 강이 낙동강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구의 행정구역 경계예요. 그래서 대구는 낙동강을 끼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대구 바로 밑에가 이제 경상남도 창녕이거든요. 창녕. 그래서 낙동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오는데, 자, 주변에 이렇게 뭐 산이 있는 것 같지만 물이 넘치면 좀 멀리까지도 흘러가고 그랬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낙동강도 홍수가 거의 안 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봤더니 조금 확대를 할게요. 자, 여기 이제 해발고도를 봤더니 뭐 여러분들 보일까요? 여기에 봤더니 해발고도가 어떻게 써 있냐면 주변에 있는 땅들은 11m. 바다에서 꽤 멀리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왔는데도 11m고요. 여기 물 같은 경우에는 0m라고 나오는데 뭔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뭐 6m, 뭐 5m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해발고도가 높지 않아서 경사가 완만해서 물이 늦게 흘러서 과거에 충분히 비가 많이 오면 넘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넘친 물이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서 여기 지역까지 다 물에 잠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이 좀 있어서 언덕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눈에 확 들어오진 않겠지만 여기 일대가 과거에는 낙동강의 배후습지였었어요. 여기 부분이 이제 자연 제방이고, 자, 그래서 그게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게 바로 우포늪이에요. 창녕에 있는 우포늪, 워낙 유명하니까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위치는 대구 바로 밑에예요. 대구랑 창녕이랑 붙어 있어요. 물론 대구는 대구고 창녕은 경상남도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 약간 의심이 좀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자, 우리가 라벨을 이렇게 이름을 켜보면 떠라. 얘가 거부하나? 라벨 경계선 위치를 켜야 되나? 아닌데 위치 뭔가 생겼다. 자, 얘를 했더니 자, 영어로 써 있네요. 우포 맞죠? 네.
자, 그래서 우포늪까지 우리 이제 약간 심화 내용으로 정의를 좀 해봤어요. 자, 됐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선생님이 몸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알면서도 조금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교실에 혼자 있는데 4월 마지막 30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은 좀 따뜻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실은 좀 이제 쌀쌀하네요. 자, 아무튼 따뜻한 물 많이 먹고 컨디션 금방 회복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고요. 공부는 이왕 하는 거 조금 열심히 하고, 네,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